그러면 정말 어렵게 모신 오늘 강의해 주실 김일식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일식 박사님은요, 뇌교육학 박사이시고 한국노년학회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셨고요.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에 선정되셨으며 현재까지 게재한 학술 논문이 19편이나 되고요. 저서로는 뇌활용법을 배우는 것이 확실한 노후 대책이다. 100세 뇌활용법의 내용을 담은 뇌혁명이 있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강의할 주제는 삶의 주인이 되는 길, 뇌교육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뇌교육의 필요성과 역사. 두 번째, 뇌교육 5단계. 세 번째, 뇌운영 시스템 순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김일식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식 박사님, 어디 계시나요? 여러분들 음소거 해제하시고 박사님을 뜨겁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이렇게 늦은 시각에도 이렇게 공부들 하시느라고 학구열을 불타시는 분들,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화면 공유부터 드릴게요. 오늘 제 강의 주제는 아까 사회하시는 분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뇌교육인데 삶의 주인이 되는 길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뇌교육을 통해 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 인생에 방황하다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삶의 주인이 되는 길이라고 강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뇌교육 1단계입니다. 1단계는 이제 뇌감각 깨우기죠. 뇌감각 깨우기의 정의는 대뇌, 소뇌, 중뇌, 간뇌, 연수, 뇌교, 척수, 이 뇌 각 부분들을 에너지를 통해서 느끼는 겁니다. 신경세포 간의 연결 부분을 에너지로 자극해가지고 감각을 깨우는 단계다. 그리고 이 뇌교육 과정에 보면은 에너지를 느끼는 이런 수련이 있거든요. 지감 수련이라고 그럽니다. 에너지 느끼는 수련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기를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에너지를 통해서 뇌와 소통이 시작된다.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야만 뇌 감각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과정으로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신체 느끼기 과정으로는 경락체조. 이렇게 우리 몸에 이게 에너지가 흐르는 경락이 있거든요. 12경락. 그걸 깨우는 이런 체조들이 있고, 그리고 단전을 두드리고 단전 호흡을 하는 이런 자운동을 하는 단전 강화 훈련이 있고, 그리고 호흡, 에너지 내느끼기 하는 이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관련 논문은 제가 이 뇌감각 깨우기 과정에 대한 요가 및 명상 관점의 고찰이라는 이 논문에 자세히 게재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락체조, 뇌체조라고 하기도 하고 기체조, 도인체조로도 불립니다. 몸을 털고 비틀고 두드리고 짜주고 하는 이런 동작들을 통해 가지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이 우리 몸과 이 뇌와 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감각을 깨워내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 뇌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못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뇌를 느끼는 활동을 통해 가지고 내가 뇌를 가지고 있다. 이런 감각을, 뇌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런 감각을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뇌도 활성화시키고, 폴 데니슨이라는 분이 교육 근육 운동을 이론에 근거해 가지고 브레인짐을 창안했어요. 그러니까 뇌체조에 대해서 이게 유사한 그런 동작들이 있거든요. 이분이 창안한 동작. 그런 연구를 보면은 이 브레인짐은 소뇌의 전신 운동을 담당하는 전정기관과 기저핵 간의 신경적인 통합을 이루게 하고, 심피질의 이 좌우 방구를
동시에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신체의 움직임은 신경세포막의 생성을 유도하며 세포막이 증가할수록 뇌신경회로를 활성화하여 스트레스와 불안이 감소하고 자아 존중감과 집중력이 향상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제 단전 강화 운동이죠. 뇌감각 깨우기 위해서 하는 활동인데, 단전이라는 것은 이제 이 불굴 단자거든요. 이게 기운 단자, 기운을 뜻합니다. 기운이 모이는 밭이라는 뜻이죠. 단전이 이제 우리 몸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배꼽 아래에 있는 하단전이거든요. 이 장을 이제 두드리고 이게 수축 팽창시키면서 이걸 통해 가지고 장을 활성화시키는 단계입니다. 최근에는 이 뇌장축 개념이 있어요. 뇌와 장이 이렇게 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이 개념에 따르면은 장과 장내 미생물군은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음식 선호도나 식사량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통증 민감도, 사회적 상호작용, 더 나아가 우리의 의사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우리 몸속의 세로토닌의 95%가 장에 저장됩니다. 이 이게 부족하면 우울증이 생기잖아요. 그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생성이 됩니다. 신경전달 물질로서 일상적인 장 기능뿐만 아니라 수면, 식욕, 통증 민감도, 기분 등 총체적인 행복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게 장이 그렇게 우리의 건강과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다음은 호흡 느끼기. 호흡은 이게 참 우리가 그냥 뭐 느끼지 않고 이렇게 숨을 쉴 때는 아주 뭐 숨이 사실은 뭐 끊어지면은 이 목숨하고 직결되는 건데 평소에 아무런 그런 생각 없이 호흡을 하죠. 근데 호흡 하나만 잘 조절해도 본인의 건강은 물론이고 이게 호흡을 통해 가지고 이 심신의 안정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호흡 느끼기는 평소 의식하지 않는 들숨과 날숨을 자신의 의지대로 다스려 가지고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는 과정으로 바디 스캐닝, 가슴 호흡, 단전 호흡으로 구성이 됩니다. 호흡의 속도와 깊이의 변화는 뇌간에서 방출되는 펩타이드의 양과 종류를 변화시킨다. 이 펩타이드의 대부분은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아편제인 엔도르핀이므로 통증이 감소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이분이 연구하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숨을 들이쉬면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아요. 그런데 숨을 내쉬면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거든요. 이게 교감신경계가 자극을 받으면은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게 되고, 숨을 내쉬면은 부교감신경계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심장이 뛰는 속도가 감소하면서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이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몸과 뇌 모두 각성 상태를 체계화하고 생각과 감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런 연구 보고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느끼기입니다. 네 번째는 에너지가 많이 강조되고 있죠. 에너지는 사람이 활동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육체적, 정신적인 힘, 원기, 전기, 기력 따위, 숨 쉴 때의 숨, 천지에 가득 차 있으며 모든 생명의 근원, 이게 우리 국어 대사전에 나와 있는 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기는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의 근원으로서 현대 과학자들이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양자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은 우주의 지붕은 초양자 포텐셜로 충만하다고 하였고, 같은 의미로 생명 에너지, 토션장 등이 있다.
그 최근에 양자 물리학에서 그 연구해서 발표한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물질을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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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갤 수 없는 단계까지 갔더니 결국은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그 근원이 에너지더라. 그래서 촉근 이론 같은 게 발표가 됐죠. 그러니까 기를 느끼는 활동이 집중력과 뇌파에 영향을 미치고, 이 신지한 교수님이 공동 저자로 되어 있는 논문입니다. 알파파가 뇌의 전두부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뇌교육의 전신인 뇌호흡 수련 시 수련자의 손에서는 자기장이 검출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를 활용합니다. 뇌 느끼기. 그 뇌를 이제 느끼려고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를 매개로 해서 느끼는 거죠. 이 훈련의 목적은 에너지 흐름을 통해 의식을 실제 두뇌와 연결하는 것이다. 뇌 느끼기는 뇌의 각 부위를 바라보며 자신의 뇌를 알고 친숙해지는 과정으로 뇌 바라보기, 손에 흐르는 에너지를 통해 뇌를 느끼는 뇌 에너지 느끼기로 구성된다. 우리 육체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미묘한 진동 에너지와 연결이 되면은 체세포들이 더욱 활발해지고 에테르체가 활성화되며 몸은 더 많은 진동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육체의 청사진과 같은 에테르체가 활성화되면 사고나 질병으로 입은 손상을 수리하고 회복을 도울 수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2단계입니다. 제가 그 제 논문의 내용을 그 중요한 내용만 발췌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그 논문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더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참 딱딱하죠? 이 학문이 참 전달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2단계는 뇌유연화학입니다. 뇌유연화학의 정의는 새로운 자극을 수용하고 학습하는 감각을 기르는 겁니다. 신경가소성이 밝혀짐으로 인해 가지고 뇌가 더는 이제 불변의 대상이 아니죠. 과거에는 뇌는 이제 고정되어 있고 나이를 먹으면 계속 뇌는 뇌세포를 잃어가면서 뇌 기능이 떨어진다고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신경가소성이라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나이를 먹어도 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뇌는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부학적으로도 뇌가 구조학적으로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현대 과학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뇌는 이게 우리가 신체 활동과 상상만 해도 뇌가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뇌유연화하기 과정에는 신체 뇌 협력 체조, 뇌 에너지 탐색, 유연성 훈련, 에너지 느끼기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그 논문에 나오는 이런 용어가 국내에 나와 있는 책들과는 조금 이게 용어가 생소할 수가 있어요. 제가 쓰는 용어는 이거 뇌교육을 창시하신 이승원 총장님이 쓰신 그 외국어 그 원서를 참고를 해가지고 제가 이 용어를 많이 썼거든요. 이 책을 참고로 좀 용어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관련 논문은 뇌유연화하기 과정에 대한 신경가소성 관점에서 제가 고찰한 논문이 통합과정연구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신체 뇌 협력 체조입니다. 뇌를 유연하게 하려면 먼저 몸을 잘 풀어줘야 한다. 그러니까 뇌가 결국은 우리 몸과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뭉친 근육과 굳은 관절을 부드럽게 푸는 과정은 뼈와 근육뿐만 아니라 뇌 신경 자체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뇌의 특정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서 신체의 특정 부분을 움직이는 것은 뇌의 관련 영역을 자극하는 것으로 뇌가 해석합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 뇌가 이제 자극을 받는 걸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팔다리를 꾸준히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뇌 에너지 탐색. 이 뇌 에너지 탐색 과정은 에너지와 상상력을 이용해 가지고 뇌를 늘리고 줄이면서 굳어있던 뇌의 구조와 뇌회로를 풀어주고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 활동이다. 이제 뇌를 느리고 줄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뇌교육을 체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니 뇌가 딱딱한 이런 이게 그 두뇌 안에 이 뼈 안에 이렇게 뇌가 들어있는데 이걸 어떻게 늘리고 이 줄인다는 얘기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상상으로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양손 사이에 이렇게 기운을 이제 터득하신 분들은 이 뇌 옆에다 이렇게 놓고 뇌와 이렇게 이제 지감 수련을 하거든요. 지감 수련을 하면서 이제 눈을 감고 뇌가 이렇게 커진다고 상상하지 않습니까? 커진다고 상상하고 또 이렇게 수축된다고 이제 상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련이거든요. 하는 수련인데 이걸 하시다 보면은 뇌가 저릿저릿저릿하게 이렇게 에너지가 느껴지면서 뇌가 어떤 때는 이 뇌에서 정말 소리가 들려요. 뇌가 이렇게 막 그 뿌직뿌직하는 이런 소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커지는 소리. 그런 소리를 체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상상력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수련입니다. 상상은 이와 관련된 신경세포들의 측정 가능한 전류를 흘려보내고 뇌는 전기와 화학작용으로 정보 전달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뇌파 활성도의 변화를 가져오며 이 뇌파 측정해서 논문 쓰신 우리 대학원의 심준영 교수님이 공저자로 되어 있죠. 이 논문에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원의 활성에 영향을 미친다. 몸과 마음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요즘은 이제 정신신경면역학이라는 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에 따르면은 생각은 뇌의 특정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화학 물질을 분비하여 이를 몸에 전달한다. 어떤 생각을 하면은 몸이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하도록 뇌가 화학 물질을 분비한다. 우리는 그냥 생각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하죠. 근데 생각은 측정 가능한 파장을 만듭니다. 이제 대학원 과정에 이건 뇌파 측정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뇌파 측정기를 쓰고 이게 특정 이렇게 생각이나 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래프가 파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결국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뇌 유연성 훈련. 이 과정은 특이한 물체나 새로운 장소에 노출되는 경험을 통하여 뇌의 감각과 연관성을 동시에 자극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과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렇게 볼펜을 한 사람이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 볼펜을 들고 이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상대편이 볼펜이라고 그러지 않고 지우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그 답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이제 쓰지 않던 그런 뇌 회로를 사용하도록 하는 거죠. 이게 여행도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는 여행도 뇌 유연성 훈련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명상 여행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과 새로운 주제에 노출되는 것은 도파민 체계가 쇠퇴하지 않도록 지켜주며 뇌 가소성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방법이 된다. 새로운 감각 경험은 뇌에서 주의를 처리하는 부위를 깨워서 신경세포 사이에 새로운 연결이 더 쉽게 생성되도록 한다. 신경생리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한 강제유도 운동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뇌졸중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뇌졸중을 통해 가지고 이제 왼팔이 자유스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른팔은 자유스럽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유스럽지 않은 팔은 잘 안 쓰고
본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오른팔을 많이 쓰게 되죠. 근데 그럴 때 자유스러운 오른팔 사용을 억제하고 자유스럽지 않은 왼팔 사용을 이렇게 권장해가지고 뇌를 깨워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것도 신경 가소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에너지 느끼기. 뇌교육 과정을 통해서 집중력, 상상력 등을 필요로 하는데 무엇보다도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감각이 터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도 사랑하는 감정, 미워하는 감정, 뭐 시기하고 분노하는 감정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요. 남을 미워하는 거랍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면은 그 미워하는 에너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전에 우선 나를 안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자기 스스로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도 상대방을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을 해야죠. 유기체 전체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기에 관한 중국 고전을 살펴보면은 공자는 논어에 이런 말을 했어요. 기를 생활 속의 기, 맹자는 천지에 충만한 기, 노자는 만물 생성의 근원으로서의 기, 장자는 기 일원론적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의 유전자는 긍정 혹은 부정적 생각으로부터 방출되는 에너지를 비롯하여 세포 밖에서 인입되는 신호의 지배를 받는다. 그동안은 인간의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유전자가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7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치료적 접촉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인 간호에 이 에너지가 활용되고 있어요. 3단계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네, 네, 교수님. 3단계 뇌정화하기, 뇌교육의 핵심입니다.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뇌정화하기입니다. 뇌정화하기는 감정과 기억, 욕망과 이기심, 이런 게 정보에 따른 뇌의 현상이라는 거죠. 그걸 이해함으로써 이를 객관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뇌교육을 하기 전에는 이제 내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암만 뭐 마음 수양을 해도 이 감정은 항상 일어나죠. 이게 나무는 이게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항상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뇌교육을 하기 전에는 감정에 빠져버려요. 화가 나면은 화에 빠져버려 가지고 이거 화를 막 그냥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넘어야 되지 않아야 될 그런 그 선이 있잖아요. 암만 화가 나도 지켜야 될 그런 선이 있는데 그 선을 그냥 넘어서 화를 폭발해 버려 가지고 참 그러고 나면 후회 막급이죠. 상대방을 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생기고 했는데 이 뇌교육에서 추구하는 이 뇌정화하기 이런 과정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감정과 나를 이게 감정을 객관화하게 됩니다. 분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 과거에는 내가 화하고 하나 됐는데 내가 그냥 화인데 뇌교육을 받고 나면 이제 점점 깊어질수록 화와 나를 이제 구분하게 돼요. 내가 화를 내는구나. 이렇게 객관화가 돼요. 그러면은 화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화가 나요. 전과 똑같이 화가 나. 그렇지만 화를 내가 절제를 할 수가 있어요. 예. 화를 통해 서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일을 덜 만들게 되죠. 그렇다고 뭐 아예 아예 뭐 조절이 100% 되는 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예, 아직도 좀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히 전하고는 달라졌어요. 화가 나도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삶이 순탄해지는 거죠. 그죠? 방법은 내씻기, 내숨쉬기, 놓아버림, 예,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논문을 쓰고 있는 이 지금 제목이 가 제목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3번이나 지금 합격이 안 돼가지고 다시 지금 수정 중에 있습니다. 뇌씻기입니다. 상상력과 에너지를 사용해서 과거의 부정적이고 자기 제한적인 기억을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뇌는 주변에서 실제로 보는 것과 상상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실제 행동과 시각화된 행동 역시 구분하지 못한다. 심리학자 이 도널드 헵이라는 분이 있어요. 연구에 의하면 뇌의 뉴런들이 함께 작동할 때 이들 사이에는 연결이 생겨난다는 거죠. 전기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즉 정신적 활동은 실제로 신경 구조를 새로이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면은 뉴런과 뉴런의 새로운 그런 연결을 만들면서 뇌가 해부학적으로 구조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이건. 심상은 실제 대상을 지각할 때와 같이 뇌 안에서의 처리 과정이 거의 동일하다는 거죠. 언어보다 심상이 더 현실적이고 감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예, 이런 분들 연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정신적 상상력은 감각을 재조정하고 실제 감각 기능 자극과 동일한 교차 감각적 가소성을 유도한다. 예, 이런 논문에서 제가 인용한 내용입니다. 뇌교육 논문을 쓰려면은 뇌교육이 국내에서 연구된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연구된 그런 논문을 참고를 많이 해야 합니다. 뇌 숨쉬기. 뇌 숨쉰다는 것도 또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뇌가 이렇게 뭐 꽉 막혀 있는데, 그죠? 근데 어떻게 뇌로 숨을 쉰다는 말이냐? 예. 뇌 머리끝 백회에는 에너지가 통하는 통로가 있어요. 여기 그 정수리 부분입니다. 여기를 백회라고 해요. 우리 아주 그 에너지가 들락날락거리는 혈 중에서 가장 큰 혈입니다. 예, 가슴을 거쳐서 단전까지 에너지로 연결하게 하여 그 에너지가 뇌 구석을 돌며 막히고 굳은 곳을 씻어주는 것이다. 호흡과 함께 이루어지는 이러한 에너지 교환 과정을 상상의 힘을 통해 극대화함으로써 뇌 정화작용을 돕는다. 이제 상상으로 이 백회를 통해서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뇌를 정화하는 그런 상상 수련입니다. 동양에서는 당연히 이게 옛날부터 이런 수행법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인체와 우주가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동양에서는 뭐 고대로부터 알고 있습니다. 인체에는 기운이 흐르는 경락이 있으며 경혈이 있다. 호흡과 상상을 활용한 뇌호흡은 후두부에서 세타파가 감소하고 전두부에서는 알파파가 증가하면서 뇌호흡자가 감정적인 안정을 더 잘 유지하였고, 이분 연구입니다. 스트레스성 호르몬인 에피네프린, 베타엔돌핀 이런 것들이 감소하였으며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의 분비가 저하되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성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십니다. 그죠? 공조하신 논문에 보면은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놓아버림이죠. 원치 않는 감정적 기억으로부터 감정 에너지를 없애고 사실적 기억만 남기는 과정인데, 이게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잖아요. 안 좋은 기억. 안 좋은 기억은 그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감정도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시죠?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미운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그 사람하고 겪었던 그 당시에 그런 상황과 그때 생겼던 그 감정이
같이 올라옵니다. 이 놓아버림이라는 수련은 그런 안 좋은 감정과 그 사실적 기억, 그러니까 사실적 기억에 붙어 있는 그 감정 덩어리를 분리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실은 남아있대. 감정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감정은 주로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은 그 구피질, 대뇌 변형계 중에서 편도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편도. 그러니까 이 편도 정화 수련이 있거든요. 이것도 물론 이제 상상으로 하는 수련입니다. 그걸 하면은 과거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안 좋았던 기억, 부정적 기억들에 붙어 있는 감정, 그런 걸 정화해 버리죠. 그러면 사실적 기억만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억을 회상하더라도 감정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 과정이 놓아버림 과정입니다. 행동과 생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뇌 변형계는 감정뇌라고도 불린다. 구피질입니다. 뇌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다. 트라우마와 같은 극단적인 사건으로 인한 그 기억은 감정과 함께 대뇌 변형계에 저장이 된다. 특히 심층 변형계의 일부인 시상하부는 이러한 감정을 긴장과 같은 신체적 반응으로 즉각 해석하여 교감신경을 통해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그런 진짜 트라우마 같은 어떤 큰 사고를 통해 가지고 한번 겪은 그런 부정적인 기억은 발작 증세까지 일어나잖아요. 사람이 그런 걸 떠올릴 때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감정을 흘려보내버리고 제거하고 사실적 기억만 남기는 그런 과정입니다. 엄청난 효과죠, 이게.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재평가를 통해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는 그것은 전두엽 활동 증가와 편도 활동 감소를 유발함으로써 신경계 활동을 조절할 수 있다. 이건 제가 그 과거에 제가 그 어렸을 때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그 어머님이 이렇게, 뭐 어머님은 아닙니다. 인터넷에 있는 사진인데 야구에서 불을 떼시고 뭐 지게꾼들이 있고 그럴 때였죠. 제가 어렸을 때니까. 그때는 사실 참 새끼 밥을 쌀밥을 먹는다는 게 어려울 때였어요. 예, 참 많이 어려웠죠. 1965년대에는 우리나라 GDP 국내 총생산이 30억 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인지 아세요? 2022년은 무려 1조 8천억입니다. 우리나라 GDP가 그건 뭐 60년도 안 되는 사이에 무려 600배가. 우리 국민들 대단하죠. 네,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물질적으로는 이렇게 풍요해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쌀밥 한 끼도 못 먹던 제가 뭐 밥은 당연히 잘 먹을 뿐더러 뭐 사는 게 진짜 옛날 같지 않죠.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게 되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세상이 더 각박해졌다고 그래요. 더 삶을 두려워합니다. 삶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여요. 주변하고는 더 소통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안에 이런 뭐 행사가 있어서 음식을 만들면은 접시에다가 이 음식을 담아서 제가 이렇게 들고 옆집에 이렇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은 옆집에서는 그냥 빈 접시를 돌려보낼 수 없으니까 또 자기 집에서 뭐 했던 뭐 이런 걸 조금씩 담아서 이렇게. 그 마을 전체가 한 공동체였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돕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누가 사는지 아시나요? 저는 솔직히 아파트 살고 있지만은 제 옆에 사는 분하고 인사를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지 뭐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삶이
아니 60년도 못 되는 사이에 이렇게 600배나 잘 살게 됐는데 삶은 더 이렇게 팍팍해졌을까요? 저는 그 원인을 우리 뇌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뇌가 너무 부정적인 정보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정보의 이 홍수 속에서 갈피를 못 잡아. 자기가 뇌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야. 내가 뇌 주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그 쏟아지는 정보를 가감 없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더 팍팍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 뇌는 내가 의도한 대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뇌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바뀐다. 아니, 이런 뇌에 대한 활용법을 터득하면은 삶이 좀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이 엄청난 보물, 무엇이든지 선택하면은 선택한 걸 이루기 위해서 막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이 뇌를 정말 내가 의도대로 쓸 수 있다 그러면은 내 삶이 바뀌고, 당연히 내 삶이 평화롭고 풍요로워지면은 주변도 같이 그렇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뇌교육에 희망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내일 모레 참 70이지만 뇌교육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뇌교육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 여생을 다 바치기로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제가 한번 비유를 해보려고 내가 가져온 영상입니다. 아, 근데 영상이 아까 저걸 안 했네. 소리 공유를 안 했어. 소리 공유를 안 했다, 그죠? 이 아이가 한번 보세요. 뭘 보고 놀라는지. 놀라고 지금 막 고함을 치고 울면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어요. 예. 아이가 지금 그림자를 보고 놀라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어요. 저는 아이가 그림자인 줄 모르는 거죠. 그림자가 아주 무서운 시커먼 게 막 쫓아오니까 자신이 옮길 때마다 막 그대로 쫓아오니까 놀래서 지금 아이가 울면서 지금 도망치는 겁니다. 이게 우리도 인생을 모르니까 인생을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 삶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삶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그 생각에 맞는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생각과 말에 맞는 행동을 하고 그러면은 그런 삶의 원리를 터득하면은 삶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죠? 어떤 분들은 뭐 대부분들이 운명론을 믿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결정돼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뭐 점쟁이한테도 가고 무속인들한테 가서도 자신의 뭐 사주팔자도 물어보고 그러죠. 근데 저는 우리의 운명은 결정돼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운명은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술주정뱅이에서 이렇게 뇌교육 전문가로 탈바꿈 하듯이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 즉 뇌의 가치죠. 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은 삶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삶에 대한 희망과 꿈을 찾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뇌교육 4단계입니다. 뇌 통합학이죠. 뇌가 이제 3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수직으로 이제 3층 구조. 그리고 좌우내로 나눠져 있죠. 이걸 전체를 다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그 뇌 교육을 창시하신 이승원 총장님께서
깨달음의 그 순간이 이 뇌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폭발하는 걸 느끼셨거든요. 이게 뇌세포가 제가 한 1000억 개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000억 개 되는 뇌세포가 동시에 다 이 활성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완전히 그냥 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뇌가 이제 폭발해서 뇌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이 일어난 겁니다. 정의는 대뇌 피질의 생각과 대뇌 변형계의 감정을 넘어서 뇌관 속에 있는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뇌회로 수련, 진동 수련, 핵심 신념 향상 과정이 있으며 뇌 최대 정보 전달 효과를 가져와서 삶의 목적이 인습적인 성공을 넘어 완성으로의 변화가 시작된다. 방법은 신체 기반과 인지 기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신체 기반은 에너지 회로 수련, 소리 진동 수련, 뇌파 진동 명상이 있고 인지 기반은 자기 확언 수련, 자아 정체성 확립, 삶의 질문하기가 있습니다. 관련 논문은 뇌 통합하기를 저는 뇌 통합하기를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는 우리 국내에 연구된 연구 결과가 없어요. 뇌 통합하기와 유사한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구에서 빌려왔습니다. 그 개념을. 자아 초월이라는 개념을 빌려와서 자아 초월이 자신의 그 에고를 넘어서 진화로 이렇게 초월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비교 연구를 통해 가지고 논문을 연구를 해가지고 게재한 겁니다. 신체 기반으로는 에너지 회로 수련. 만다라는 이게 우주의 모습을 형성한 거죠. 원상이라는 틀을 통하여 우리 정신 속에 여러 차원의 합의를 가능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총체적인 정신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지혜로 향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만다라는 기독교의 십자가, 원불교의 이론상, 불교 사찰의 만자,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죠. 심리적인 치유, 종교적인 구원 사회를 오가는 중심적인 우주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신석기 이든인들은 토기에 나선형 문양을 새겨 넣어서 이러한 우주 에너지의 흐름을 기하학 문양으로도 표현하였다. 이 만다라를 최초로 연구를 하신 분이 있어요. 카를 융이라는 분이 있어요. 심리학자시죠. 이 심리학자신데 이분이 최초로 만다라를 연구를 했는데 그분은 형성, 변환, 영원한 마음의 재창조이며 인격의 모든 것이 원만하고 조화롭게 통합이 되었을 때 형성되는 자기를 나타낸다. 이 자기의 영어 셀프의 S자가 대문자잖아요. 이 대문자 셀프는 우리가 얘기하는 에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기의 진화를 이루는 말이에요. 진화, 에고 아시죠? 구분. 이게 뇌교육에도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모든 형상은 그 형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양은 기억력과 추진력과 판단력을 강화하고 각각의 문양들이 그런 이런 걸 따라 그리고 하면 그런 효과를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게 소리 진동 수련이 있어요. 뇌통합하기가 몸에 이게 진동 소리로 하는 진동 수련도 있고 몸을 이제 진동하는 수련도 있고요. 오기조화신공이라고 그래서 우리 이 신체 오장육부는 각기 가지고 있는 이 심장과 소장은 소리에 반응을 해요. 다른 소리에. 그래서 이런 소리를 내면서 오장육부를 정화하고 우주 에너지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오기조화 신공법입니다. 뭐 중국 분이 이렇게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 내용을 발췌해 온 겁니다. 그리고 소리 진동 수련에는 또 옴 진동이라고 있어요.
예, 눈을 감고 이제 육성으로 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옴 하면 이게 온몸이 뇌와 같이 이제 진동하는 수련입니다. 옴 진동 수련은 소리를 이용해서 뇌를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 뇌파를 알파파 이하로 떨어뜨리는 수련이다. 옴 소리는 모든 장기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옴 소리는 양쪽 손의 좌측 중두회, 우측 설전부 등을 자극하여 정서적 공감과 관련된 신경계를 회복시킨다. 옴 만트라는 몇 분 안에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신체가 이완되면서 호흡이 부드럽고 느려진다. 부정적 생각들은 극적으로 빠져나가고 더 많은 에너지와 힘 그리고 집중력을 가진 내면의 생명력을 분출함으로써 세포 수준에서 치유가 일어난다. 이런 분들이 연구를 해서 이런 내용을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뇌파진동 명상입니다. 뇌파이 의도적으로 뇌를 이렇게 좌우로 도리도리 흔들면서 하는 진동 명상인데 이게 알파파로 조절이 가능하며 이게 알몸이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죠? 몸이 유연해지고 불안이 사라졌으며 시각과 청각이 좋아졌다. 사물의 색깔이 더 생생하게 보였고 고요한 침묵을 더 많이 자각하게 되었다. 나는 최적의 상태였으며 진정한 나를 찾은 느낌이었다. 이 알파파 상태를 이 알자가 여기 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붙었네요. 알파파 상태를 유지한 후에 이분들이 이렇게 느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죠. 그리고 뇌파진동 명상은 혈장 카테콜아민 수치에 유의미한 변화를 유도하고 뭐 이런 우리 뇌파진동 명상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뇌파진동 명상이 아이엔거 요가보다 우울 증상, 수면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나타났고 이 영국분이죠. 영국분이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불안, 피로 이런 것들이 향상됐고 수면 효율이 높아지고 감정적 상태를 향상함으로써 휴식과 관련된 산화질소 레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뇌파진동은. 나중에 논문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인지 기반으로는 자기 확언 수련과 자아 정체성 확립, 그 다음에 삶의 질문하기 이런 수행법이 있습니다. 자기 확인 수련은 의도성이 강력한 수련이죠. 자신의 삶 속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이 윌버라는 분이 이런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윌버는 통합심리학자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자기 확언 수련이라는 것이 초인적 능력 개발에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다. 그런 보고를 하였습니다. 자아 정체성 확립은 심리학자 티치너가 인간이 지닌 내성은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내성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내적 느낌, 충동, 감정, 생각을 탐구하여 자신의 정체성과 자아를 형성하는 것에 관한 개인적 이해를 얻어내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삶의 질문하기. 자신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고 떠오르는 답을 적어보는 과정입니다. 이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미래상이 우리의 현재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머지않아 바로 그것이 실제 미래가 될 수 있다. 켈름이라는 분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뭐 이거 많은 비유 보셨죠? 유리컵에다 벼룩을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뚜껑을 닫으면 몇 번 뛰다가 안 뛴다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이제 천정이 있는 줄 알고. 우리 인간도 뭐 이런 건 아닌가. 자기가 이게 참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받았던 교육이
우리 스스로를 이 한계에 갇히게 만들지 않았나. 인간이란 그 정체성. 그러니까 인간이 아주 그 영적이기도 하고 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육체적이기도 한 이런 다차원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간이 그냥 육체적인 걸로 이렇게 한정을 시키는 교육으로 인해서 그죠? 그래서 자신을 육체적인 존재로 한정하다 보니까 육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뭐 나이 들어서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은 나이를 더 먹으면 이제 늙는 거잖아요. 육체는. 그리고 언젠가는 또 이제 그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제 병이 들겠죠. 나이 들고 병 들고. 그러면 이제 늙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인생의 다라고 가르쳐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정말 그 영적인 그런 가능성 그리고 자신이 혼이 원하는 그런 그 성장, 완성의 그런 욕구 그런 거에 대해서 무지했던 결과 인간을 이렇게 한계성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뇌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분리된 존재가 우리 각 개인들이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존재가 아니고 에너지를 느끼고 이렇게 서로 통하고 그리고 이 우리 민족의 그런 전통 철학 모든 게 하나에서부터 하나로 돌아가는 영원히 이렇게 순환하는 과정이라는 것, 삶이 삶과 죽음이 없다는 것,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것, 이런 걸 터득하고 그렇게 되면 나의 정체성이 육체적인 그런 한계성에서 벗어나서 영혼을 가진 그런 존재로 이렇게 바뀌겠죠. 전체적으로. 그러면 인생을 두려운 차원보다는 내가 이 무한한 존재임을 본인이 자각한 사람은 남도 그렇게 자신처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무한 경쟁 이런 사회를 정말 서로 돕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공생사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한계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할 수 없다고 믿는 우리의 마음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무한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뇌교육 5단계 이제 마지막 5단계입니다. 주인되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본인이 이제 뇌를 통합하면서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이제 알았어요. 내가 몸으로 한정된 존재가 아니고 내가 영혼을 가진 존재이고 내가 분리될 수 없는 이 모든 주변과 하나이고 나의 삶의 목적이 내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듯이 남도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삶을 가치를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만 깨달아가지고 그게 유지가 잘 안 되죠. 삶이 너무 이 주변이 그 안 좋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내가 내 존재 가치를 깨달았어도 사회에 또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 보면 또 금방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초심, 자신이 선택한 그 선택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뇌주인되기입니다. 1단계로부터 4단계를 통해 발견한 새로운 자아 개념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함으로써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뇌교육의 완성은 한국 선도로부터 유래한 개념으로 서구의 자기 실현, 자아 초월과 같은 의미로 본다. 자기 실현은 자아를 초월하여 전체가 되고자 하는 실천적 행위다. 과정은 비전 명상, 자기 선언, 체력 단련, 뇌 운영 시스템, PDCA, 지구 느끼기가 있습니다. 관련 논문은 이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전 명상, 자신의 목표가 이루어진 모습을 무의식에 새기는 과정이죠. 정신, 신경, 면역학에 따르면은
생각은 뇌에 특정한 반응을 일으키고 화학물질을 분비하여 이를 몸에 전달한다. 이는 단지 상상을 이용해서 뇌의 해부학적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다. 두 번째, 자기선언. 예,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할 수 있다 라든지 이런 자기선언을 통해 가지고 점차 자신 안에 확고히 뿌리 내리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켄 윌버 통합심리학자는 확언은 삶의 변화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초인적 능력 개발의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하였다. 신념이 담긴 확언은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고 실행 가능성을 향상한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뇌주인들에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력 단련.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내가 이루고 싶은 간절한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체력이 안 돼. 그러면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본인이 정말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의 꿈을 선택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체력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뇌 운영 시스템, 브레인 오퍼레이팅 시스템인데 요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CA죠. 플랜, 두, 체크, 액션. 이것도 이제 본인이 계획을 세우고, 플랜은 이제 계획이죠. 두는 이제 계획 세운 걸 이제 실천해 보는 거예요. 실행해 보고. 그 다음에 체크는 실행한 것들이 이제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제 평가해 보고, A는 그 평가를 근거로 새로운 이제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 이런 PDCA도 필요한 거죠. 이거는 데밍 사이클이라고도 합니다. 발견한 분이 있어요. 에드워드 데밍이 발견한 겁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인문꾼인데요. 그레그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강연자죠. 전 세계를 돌면서 그 삶의 철학을 강연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꿈은 날짜와 함께 적어 놓으면은 목표가 되고, 이제 꿈만 가지고 있으면 목표가 이제 구체적으로 날짜와 함께 적어야만 목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목표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은 계획이 된다는 겁니다. 목표를. 그리고 계획을 이제 하나씩 실행에 옮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현실화된다는 거죠. 실현된다. 이게 굉장히 저는 아주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내주인되기 단계는 지구 느끼기죠. 우리가 지구의 일부라는 그런 가이아 이론이 있어요. 지구도 생명체라는 거죠. 지구는 유기체와 그들의 물질 환경이 단일 결합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현재의 생물군이 어디서나 거주 가능한 상태에서 기후와 과학적 성질 간의 지속적인 자기 조절이 지구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지구의 일부이며 인간의 권한이 지구 협력자로서의 필요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구가 필요하면은, 지구가 진짜 필요하면은 인간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 지구가 주인이거든요.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 실현, 그러니까 우리가 뇌를 통합해서 뇌가 주인이 되는 과정을 이제 제가 학문을 빌려왔다고 했잖아요. 그게 서구에서 이제 주장하는 자기 실현과 유사한 그런 철학이거든요. 자기 실현을 주장한 사람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제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 메슬로 자아초월 심리학자예요. 이분은 아주 욕구 위계라는 걸 제시한 분이에요. 심리학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칼 융, 이분도 심리학자시죠. 이분도 유명하신 분이고, 로저스, 인본주의 심리학자.
그 다음에 켄 윌버 통합심리학자, 로버트 아사지올리, 예, 이분도 자아초월 심리학자. 예, 이런 분들이 우리가 뇌교육에서 얘기하는 뇌 통합하기, 뇌 주인되기, 거기와 같은 유사한 개념으로 자기 실현을 주장하신 그런 철학자시입니다. 심리학자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스 법칙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보스 법칙을 삶의 주인이 되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정신 차려라. 이게 자신이 지금 매 순간 어떤 상태인지를 자각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깨워야 되는 거죠. 예, 그거의 진정한 그런 감각을 깨워야 된다. 두 번째, 정보의 주인이 되어라. 굿뉴스가 굿브레인을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 뇌는 내가 입력하는 정보에 반응하거든요. 내가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뭐 기분이 나빠져. 그러니까 기분이 좋다. 행복하다 그러면 실제로 진짜 행복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도 결국은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뇌의 호르몬 작용이다. 그렇죠?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은 행복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돼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의 주인이, 정보의 주인이 되라는 거죠. 선택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진정한 본인이 선택하면은 현실로 창조된다는 거죠. 네 번째,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창조의 도구가 시간, 그리고 주변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진짜 원하는 걸 선택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에 그냥 서로 이렇게 스쳐가는 인간관계, 이게 스쳐가는 정보도 내가 캐치해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의 주인이 되어라. 예, 인생의 주도권을 회복하라는 거죠. 이게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 탓하지 않는 것이다. 우선 모든 이런 삶에서 겪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 탓이고 내가 주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주인의식이 없으면은 항상 남 탓하게 되잖아요. 그럼 남 탓하게 되면은 내가 인생을 주도권을 남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남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되니까. 남이 나를 좋아하면은 호호호 그리고 남이 나를 싫어하면 또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그러니까 인생의 주도권을 남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것이 환경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예, 보스 법칙입니다. 첫 번째, 정신 차려라. 자아를 의식하는 내가 한다와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한다와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 내가 한다는 반성되지 않은 의식이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의식성을 갖춘 그런 의식인 겁니다. 의식성이라는 것은 미처 몰랐던 것을 통찰하고 깨닫는 자세다. 다른 말로 하면 깨어있음을 말한다.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고 진짜 잠자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집이 4층인데 예를 들어서 4층 집인데 그냥 1, 2층만 활용하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4층 집인데 3, 4층은 그냥 놔두고 1, 2층만 내가 쓰는 것과 같다. 예, 그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인식할 수 있어야 의도대로 자기 조절이 가능하며 자기 조절이 가능해질 때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자세로부터 벗어나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창조하고 조절할 수 있다. 이게 감성지능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지신 분이죠. 골만이 하신 말씀. 굿브레인을 만든다는 것은 정보는 내 음식 같으니까
몸에다 내가 어떤 음식을 넣느냐에 따라서 내 건강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다가 이렇게 어떤 정보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니까 항상 긍정적인 정보를 선택해야 한다. 이게 선택하면 이루어진다. 이건 뭐 최근에는 뭐 그 끌어당김의 법칙, 뭐 비밀, 뭐 이런 데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죠. 예, 본인이 진정으로 선택하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걸 상상하라고 그러죠, 계속. 그러니까 상상의 힘, 생각의 힘 이런 것들을 많이 뭐 대중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되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도구가 이거잖아요.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이걸 활용해 가지고 내 의도대로 삶을 창조하자는 것이죠. 환경의 주인이 되어라. 이게 남 탓하지 말고 그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그 아시죠? 엘렌 이분이 하신 미국의 그 심리학 교수가 하신 건데 시계 거꾸로 돌리기라는 실험이 있어요. 아마 유튜브 들어가셔서 치셔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환경이 다른 그 노인들을 갖다가 젊은 환경에서 이렇게 일주일간 생활하도록 했는데 완전히 그 인지 능력서부터 뭐 이렇게 체력이 바뀐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내가 이 환경에 대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간장이 쏟아지는 옹기 그릇 속에서 엄마 꽃게는 가슴에 알들을 품고 어쩔 줄 모릅니다. 어둠 같은 검은 간장에 묻혀가면서 더 이상 가슴에 품은 알들을 지킬 수 없게 된 엄마 꽃게가 최후로 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제가 이걸 읽고 나가지고 간장게장을 먹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게 우리가 지금 당면한 지구의 문제가 아닌가. 지구 환경 파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이런 환경을 직면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뇌교육을 하여튼 이 개인의 삶의 질과 그 자신의 가능성을 이렇게 실현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주변을 살리고 또 지구를 같이 살릴 수 있는 그런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교육을 통해서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삶이 바뀌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가 뇌교육을 만나고 또 체험하시고 그걸 또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려서 정말 아름다운 지구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같이 창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